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은 시가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법인세법은 법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건전한 사회통념도 고려하고 상거래 관행도 고려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 가격도 고려한다는 거죠. 근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라는 말이 앞에 달라붙습니다.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이라고 조금 복잡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에는 없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또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는 요 시가 외에 다른 시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유사 사례의 매매 가격이 있으면 그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평균액, 다만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 보상 가격, 그러니까 토지 수용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시가 개념 외에 특수한 시가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것도 시가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 빨간색 부분을 시가로 취급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좀 특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또 있는 부분이 상장주식 시가인데요. 상장주식 시가는 얼마냐에 관해서 상증세법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을 내서 시가를 정하는데 법인세법은 거래일의 최종 시세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할증을 시키는데요. 법인세법은 그런 할증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 만약에 이런 시가도 인정이 안 되고 또 이런 시가도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보충적 평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 보충적 평가액은 상증세법 61조부터 65조까지 나오는데요. 61조에서는 부동산, 62조에서는 선박 등, 63조에서는 주식 등, 64조에서는 무채재산권, 65조에서는 기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액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를 정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충적 평가액 중에서 상증세법 63조의 비상장 주식에 관한 것인데요. 계산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전형적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3으로 놓고 순자산가치를 2로 나서 가중평균한 값을 비상장자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런 시가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식과 가상자산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게 시가가 되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고요. 시가가 없을 때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상증세법에서는 경매가액뿐만 아니라 수용보상가격이라든지 공매가액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가였죠. 근데 법인세법은 이것만 시가니까 당연히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은 그 자체로는 시가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이 이 법에서 정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그리고 일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수용가격이고 공매가격이기 때문에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이 시가 개념에 들어맞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고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은 원래는 시가가 아니어도 적용조차도 못 되지만
감정가격만 적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이 있고 이것이 요 정의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수용가격, 공매가격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에 안 맞는다면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은 시가가 될 수 없겠죠. 만약에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상증세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없다고 한다면은 상증세법상의 61조 내지 65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자의 어떤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시가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상증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사망일이겠죠. 또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합니다. 32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법인세법은 법률 행위 시, 잔금받을 때가 아니고 계약하던 날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 개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상증세법에서는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에 이 시가 개념을 잘 사용하고요. 상속세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에도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러면 법인세법은 어떠냐? 법인세법에서 시가라는 것은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또 기부금 의제에도 이 시가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은 둘 다 똑같이 시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의미도 상당히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가가 포섭하는 금액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가가 없을 경우에 그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가가 쓰이는 용도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